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분출이 됐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체행동 기자회견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3월에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도 SNS에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조차 여전히 반대한다. 민심을 등지고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 운동이 5일 만에 100만 명이 아닙니다. 10만 명을 돌파한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희한한 연좌죄다. 그런 법리 해석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내부에서 내란특검법으로 탈탈 털다가 진짜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사 대상에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포함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의원들을 정조준하는 거 아니냐 불안감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자 도생할 준비나 해라.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위헌정당 심판 가능성이 있긴 한 얘기인지 배종호 부위원장님 이거 찬성하세요? 일단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느냐 예. 가능하지 않느냐보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유가 있다라면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는 내란에 연루된 그런 정당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란에 연루가 됐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12.3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국회에서 이 해제 의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당사로 모이라 해가지고 사실상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부분은 이건 팩트로 존재하거든요. 네. 사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판단을 받는다면 상당히 좀 위험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또 두 번째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얘기하는 게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를 들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한독수 후보로 그것도 새벽 3시에서 4시에 강제로 교체하려다가 결국은 당원들의 반발로 무의로 끝났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된 정당이 이제 통진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진당의 해산 사유도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을 선동했다라는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고 또 비례대표 부정사건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들어가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면 현재 9명 중에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던지면 이제 해산되는 거예요. 해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속의 당은 다 의원직이 이제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갈 건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변인, 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비상계엄 당시 이제 탄핵 반대 당론을 지금이라도 이제 취소하자라고 어떤 당 개혁안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로 제안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없나 보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동의하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이제 지금 그 시기상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그 논쟁인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 제명 얘기 나오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얘기 나오는데 예. 다 한번 해보십시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기각된 다음에 엄청난 역풍이 불었고 그다음 이제 총선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그 여권에 저는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국 이래 있었던 정당을 보수를 대표해 왔었던 정당을 해산을 시킨다. 이건 뭐 독재 정권 히틀러 같은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걸요. 헌법 8조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 조항이 정당 해산을 잘 못하도록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정당 해산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항 만들어진 이래 딱 한 번 있었던 것이 통진당인데 통진당 판결할 때 8대 1이었어요. 헌재가. 그때 어떻게 그 재판관이 결론 내렸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 시도가 분명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내란이 이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 칼럼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되게 구차하고 비겁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에는 부합한다. 그 계엄의 전모를 알았던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이 사람들 재판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엄 사령관으로 지명된 사람조차도 몰랐어요. 텔레비전 보고 알았어요. 한덕수 전 총리도 뭐 가서 들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만약에 그때 원내대표가 설령 거기에 뭐 조금 그 표결을 좀 지연시킨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이걸 알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을 시킨다? 헌법재판관 6명이 저는 이제 뭐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 뭐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신인규 대표는 이제 법률가시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게 과연 정당 해산이 가능할까요? 근데 우선은 이준석 제명과 엮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가 다르죠. 다른 거를 엮으니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의원은 제명에 관한 겁니다. 헌법 64조에 관한 것이고요. 법원에 제소도 못합니다. 국회의 자율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전 국민이 바라보는 그 과정에서 전 국민에 대한 언어 성폭력과 바바리맨과 같은 행위를 한 정치인에 대해서 국회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국회가 역으로 국민들께 답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으면 전 국민을 상대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해도 제명이 되지 않는 건지 그 기준을 좀 전 국회가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우리 호 대변인께서 그 정당 해산을 하면 이게 독재나 히틀러다라는 좀 과격한 언어를 쓰셨는데 그러면은 정당 해산이라는 거를 제도가 우리 헌법 8조에 나와 있는데 그 제도를 쓰면은 히틀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그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통진당이라는 정당을 실제로 해산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박근혜 정권은 독재자이고 히틀러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국민의힘만 놓고 보자면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헌의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씨가 당무 개입을 했다라는 게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서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이미 입증이 됐고요. 또 지도부를 만들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 개입했다라는 의혹들 수십 번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최근에 김문수 후보를 뽑아놓고 당에서 그 민주적인 활동에 위배하는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 우리 헌법 8조에 나오는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 저는 해당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제소해서 해산을 할 수 있으나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통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소멸보다는 정치적 선거를 통해서 전 소멸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확실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해산의 사유는 차고도 넘치지만은 뭐 다음에 지방선거라든지 또 재보궐선거 또 그 다음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 자체의 반민주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심판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는 국민을 믿고 가는 게 오히려 정당 해산 심판보다 더 강력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비상계엄 했다고 왜 재판을 하고 그걸 비상계엄을 해석한 문제가 아니죠. 자,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걸 왜 재판을 받고 그러면 탄핵을 한 겁니까?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했는데 왜 안 되느냐라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거 가지고서 정당 해산한다면요. 민주당의 당대표와 의원 수십 명이 연루됐었던 전당대 돈봉투 사건 매표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이 매크로 돌려가지고 댓글 조작 수천만 건 좋아요를 조작했던 사건 이런 거야말로 민주적 기본 질서 다 위배한 것이 다 벌써 해산됐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당 해산보다는 선거를 통한 심판을 통한 게 더 낫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비상계엄이라는 권한을 썼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하고 재판받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 쳐들어가고 하면서 헌법기관을 농락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친위 쿠데타라는 형법적인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요. 주식 투자와 주가 조작은 다른 겁니다. 그건 법률적 규범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 하나를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평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부당하다라는 뉘앙스로 좀 들려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좀 구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비상계엄이 그 재판받고 탄핵한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그 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건을 따져봐야지 정당 해산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 왜 못하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요건이 민주적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할 수 있다고 요건에 돼 있는데 왜 요건에 그게 안 맞는다고 어떤 보시는지요? 민주적 정당의 국민의힘 어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가 아니 그 후보를 됐습니까? 뽑아놓고 끌어내려도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그럼 아까 얘기한 부합합니까? 아까 얘기한 민주당의 그런 모든 사례들 그런 거 다 가지고서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헌법에? 아니 그러니까 제소는 충분히 그건 뭐 어느 정부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판단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고 해서 꼭 효력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네, 자 모처럼 토론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정현 부대변인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경선 탈락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입니다. 이제 정당 해산 절차에 그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들어갈 거다.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내신 박홍근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이제 지도부격인 이제 의원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겠다라는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대한 어떤 물타기 차원에서 저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당에 얼마 전까지 우리 당에 계셨던 이제 당의 원로 중 한 명인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하와이에 계시면서 그 SNS를 통해서 연일 위헌정당을 언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홍준표 전 대표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지금 정계 은퇴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거든요. 정계 은퇴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본인이 이제 곧 한국에 돌아와서 정계 개편이 없으면 사실상의 정치행위는 힘들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정당이라는 아주 이런 자극적인 레토릭을 사용해서 정계 개편을 조금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돼야지 본인의 정치적 활동이 룸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저는 좀 의도 있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정당에 워낙 변호사가 많고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 약간 헌법 조무사처럼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헌정사상 통진당이 한번 이 그 정당 해산이 됐을 때 그 요건을 보면 아주 엄격하게 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번에 뭐 이 계엄 사태, 내란 사태, 내란이라고 불리는 그 일련의 사태 속에서 실제 정당이 해산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통성, 권위를 세우려 하고 이런 개개인의 정치인들의 목적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워낙 저희 당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에서 이 위헌정당 심판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도 보고 싶고 예. 저는 이 헌법을 통해서 자꾸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고 없애려고 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주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말 자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책임 있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인사 중에 자신이 있다면 이 위헌 정당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저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도 다양합니다. 신속하게 내란 종결하고 새로운 정당 창당하자. 이거는 좀 국힘을 해산해달라. 뭐 이런 의견 같습니다. 국민의힘 해체하고 진짜 자유우파 정당 창당해라. 이런 의견. 자, 그런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여당이다. 야당을 모조리 숙청하겠다는 건가? 청구 주체가 정부인데 정권 초기 새 정부 한일 태산인데 무슨 정당 해산까지 하겠냐. 이런 의견. 국힘 해산하면 민주당도 힘들 거다. 서로 견제하는 당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자, 이대로라면 그냥 가만둬도 스스로 국민의힘 무너질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아픈 댓글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제명이나 국힘 정당 해산이나 무리한다는 게 공통점 같다. 잘못한 게 맞지만 그 해답이 제명이고 정당 해산은 아니다. 이런 의견. 정당 해산되면 국회의원은 날아가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통진당 사건 때 통진당 해산되면서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또 확정을 했고요. 자, 홍준표는 위헌정당 해산되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경선 떨어지고는 쫄딱 망해라. 매일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